그러면 싶은데. 정말 중요한 이슈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산업 쪽에 봐서는 올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업계들이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다. 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호재가 아닌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올해 이제 가장 큰 호재거리인데,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지금 지나치고 있는 2차 전지 호재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막 워낙 진짜 팔랑귀여갖고 내 말을 믿으라고 내가 자신과 편견 없이 이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내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그런가 싶다가도 또 이제 남들이 뭐 한병하나 뭐 이런 이제 이상한 리포트나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나 이렇게 양에 압도돼갖고 그런 얘기 막 듣다 보면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되게 좋은 호재가 지금 이제 있고 앞으로 나올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놓치고 있는 호재는 없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산업 쪽에 봐서는 올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업계들이 시장 경쟁력, 점유율 파이를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다. 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호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보면은 업황의 업사이클이 이제 업다운 사이클이 되게 좀 심한 거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하더라도 반도체 불황기에는 적자를 내든지 아니면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익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다만 이제 이 반도체 불황일 때 삼성전자는 조금 적자고 경쟁 업체들은 왕창 적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왕창 적자인 애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손을 들고 나가면은 그 시장 파일을 뺏어서 나중에 호황 왔을 때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나 규모가 더 커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뭐 한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주가도 상승하고 기업 가치도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가 전반적으로 전기차 캐즘이나 그 다음에 리튬 가격 하락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업황이 좀 이제 다운 사이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운 사이클에 있을 때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시장 파일을 더 키웠냐 줄였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불황에서는 더 중요한, 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올해는 진짜 그 경쟁자들이 사실은 좀 많이 도태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다시 25년, 26년 돼갖고 이제 호황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이제 좋은 호재였는데 그런 호재들이 반영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배터리 쪽에서 호재가 있다면 뭘까? 그런 형태 이제 우리가 저기 경쟁력 위에 서고 반대로 다른 애들은 이제 우리한테 경쟁에서 뒤쳐져 가지고 이제 뒤로 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배터리 쪽에 한번 보면은 어떻겠을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4680 같은 거, 뭐 테슬라는 만들지 못하지만 뭐 LG 에너솔루션한테 맡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앞서고 있지 않나. 좋은 얘기. 첫 번째로 46파이. 46파이가 이제 경쟁에 붙었는데 경쟁에서 결국 살아남은 거는 한국 배터리. 이제 LG엔솔이 이제 12월에 양산에 들어간 거고 그 양산을 누가 산다고? 테슬라가. 그렇죠. 그 테슬라가 지금 포기한 움직임이잖아. 결국은 테슬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쪽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뭐 우리 기사는 보면은 이제 저기 LG엔솔도 나오지만 파나소닉도 곧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확인도 안 해보고 막연하게 일본은 대국, 한국은 소국 이런 친일 매국노적인 발상으로 그냥 기사 갈기는 것 같고 확인된 바는 전혀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파나소닉에서 이제 테슬라에 납품한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없고 공시를 한 적도 없는데 기사들은 그렇게 쓴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46파이 경쟁에서 LG엔솔, 금양, 삼성시대 계속해서 이제 제품도 발표하고 비전이나 뭐 이런 부분 계속 발표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확실히 경쟁력 우위에 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노스볼트. 노스볼트가 이제 손을 드는 분위기. 중국은 자국 내 각국 나라들마다 이제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 시장 형성되면서 이제 전략을 조금씩 다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기업들을 막 돈으로 밀어붙여 갖고 일단 양을 키워 갖고 이제 양을 키운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막 수출해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을 한번 비벼 볼까.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바사바 갖고 벤츠 너네 우리 중국에 차를 많이 파니까 우리 좀 배터리 써야 되지 않니? 해 갖고 이제 CATL도 넣고 이제 파라시스도 놓고 하다가 요번에 불나갖고 이제 문제 생기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중국은 갔었고 근데 그렇게 가던 것들이 지금 미국의 IRA나 앞으로 유럽의 CRMA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앞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 애들이 배터리를 못 파니까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왕창 상계가세를 때리면서 전기차도 못 팔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거 배터리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한국 거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GM은 LG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포드는 SK하고 손잡고 처음부터 시작된 거고, 스텔란티스는 이제 지금 뭐 삼성 거도 들어가고 이제 뭐 LG 거도 들어가고 뭐 좀 섞어서 들어가는 것 같고, 테슬라만 이제 CATL 거 이제 갖고 와서 막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해서 태클 당해갖고 이제 모델 3가 스탠다드 모델이 이제 중국의 CATL 배터리 탑재된 거를 이제 쭉 팔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 중단한다 하더라고. 그거 단종시킨다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배터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는 파나소닉 걸 쓰는 거고 2170은 4680은 앞으로 LG 엔솔 걸 쓰겠지. 그러니까 4680으로 이제 배터리 폼팩터가 변경되면은 파나소닉이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다 뺏어오는 형태가 되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테슬라가 점유율이 뭐 60% 65% 뭐 이랬거든. 올해는 50% 밑에 떨어졌어. 그 얘기는 이제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파나소닉이 배터리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고, 작년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65, 미국 시장에서 65 팔고 한국이 35 파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뭐 45대 55 이런 형태로 일본이 45, 한국이 55 이런 형태가 바뀐 거고, 내년 되면은 내후년 돼서 테슬라가 이제 2170에서 468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680 한국 거에 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뭐 3대 7, 2대 8, 1대 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지. 사실상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은 K 배터리 독점이라는 타이틀도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K 배터리가 지금 독주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올해 이제 가장 큰 호재거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된 이제 면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회사들을 좀 만들어 갖고 육성해 보자. 한국 애들 거 쓰지 말고 해서 여러 각 나라별로 여러 개의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영국의 브티시 볼트나 뭐 해서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이제 힘을 많이 줬던 게 노스볼트인데, 그렇죠. 그 노스볼트가 올해 BMW에 납품했던 거를 이제 납기를 못 맞춰갖고 수율도 안 맞고 이래갖고 드랍을 하고 거기에 삼성 스택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노스볼트 쪽에서 이제 대책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찾았다는 거고, 스웨덴 쪽에 이제 노스볼트 비롯해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경제사절단이 대규모로 방한했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유럽도 자체 배터리를 포기하고, 중국은 못 나오고 유럽은 자체 배터리 포기하고, 일본 파나소닉은 올해 들어서 망조가 든 모습이 역력하고, 결국은 이제 한국 배터리가 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좀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일단 그 부분.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배터리 사업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파구로 지금 찾고 있는 게 파나소닉이 LG화학 양극재를 쓰고, 그 다음에 노스볼트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받아갖고 한번 써볼까 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양극재 쪽에서도 경쟁력 우위에 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는 거고, 이번에 그 파라시스 불난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산 그 양극재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불이 난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확실히 좀 격차가 이제 올해 크게 벌어진 부분이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좀 안 알려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근데 경제사절단이 대한민국에 방문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방문했다는 건 이거 꽤나 큰 이슈일 것 같은데, 이게 기사화가 좀 많이 됐었나요? 기사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경제사절단이 에코프로비엠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부각이 되지 비교적으로 않았을 부각이 거다. 많이 안 됐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매도 포지션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많이 남아갖고 기다려라, 때는 온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손 안 잡으면은 배터리 사업은 안 되는구나 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굳어진 한 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이제 배터리에 대한 사이클만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호재들은 부각될 게 널리고 그렇지. 뭐 25년, 26년 이제 빅뱅의 해가 될 거다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3년을 갖고 가겠다고 한 거니까, 그 이제 빅뱅 해가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 내년, 내후년 해갖고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나. 지금 현재도 이제 좀 많이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호재 만발하는 좀 2차 전지가 되지 않겠나. 이제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작가님, 그럼 솔직한 질문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려감을 가질 이슈는 없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우려감은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아니야 트럼프 당선돼도 뭐
다 이미 선반영이 돼갖고 빼딱꼼뿔리로 다 반영이 돼갖고 뭐 크게 영향 안 미칠 것 같아. 뭐 반나절이나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이제 영향 미칠 것 같고 또 이제 그럴 것 같아갖고 뭐 그것도 좀 별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좀 눈에 보이는 좀 악재는 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 아 하나 금투세. 지금 금투세 뭐 폐지나 인하로 이제 다 결정났다 하고는 계속 발표를 지금 미루잖아. 그렇죠. 금투세가 만약에 결국은 미쳐가지고 이제 강행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영향이 좀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국내 시장 주식시장이 시장이 작살나는 거니까. 그럼 진짜 인버스를 사야 될 때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도부의 언급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겠지, 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도 거의 뭐 99% 확신하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도 되지 않겠나. 이제 싶고 뭐 한 3주 전에 이제 5천만 더 산 것도 이제 뭐 이거는 뭐 제대로 저렇게 해도 결국은 이제 유예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유예나 폐지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생각해서 한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만에 하나 강행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금투세를 회피하면서 이제 싸게 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는 오니까 강행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저는 환영하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돈 버는 목적으로는 저는 환영하겠다. 이제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저는 사실 당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해리스가 좀 당선이 될 것 같은데 나는 트럼프 될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본 게 그 지금 전 이제 공화당에 좀 힘이 있었던 분들 이제는 뒤로 좀 물러나신 분들이 트럼프는 좀 안 되겠다. 해리스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명이 넘은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가지고. 걔들 옛날부터 그랬어. 그렇죠. 걔들 옛날부터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 내가 보는 거는 이제 저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해리스가 자꾸 트럼프한테 토론하자 하거든. 네. 근데 트럼프 계속 도망다닌다고. 예, 최근에도 거절을 한번 했더라고요. 계속 거절한다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선할 때 토론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기고 있는데 말로 토론해. 그냥 이들 쭉 가면 되지. 판을 흔들어야 되니까. 저번에 또 이제 해리스가 토론해갖고도 좀 재미 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론 한 번 더 해갖고 이제 내가 지고 있는 거를 역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얘기한 걸 거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도 내가 토론하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자 해도 이제 계속 도망다니잖아. 원래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마 그쪽에서 판세를 이제 면밀하게 좀 분석하고 있을 텐데 판세 분석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좀 자기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해리스는 좀 내가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 된다고 해도 뭐 크게 뭐 영향 안 미치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또 이제 보도를 많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 이제 그건 아니고 IRA 보조금 폐지가 아니고 이제 EV mandate is gone 해갖고 전기차 강제 규정을 이제 없앤다. 그걸 내가 취임 첫날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취임한 첫날에 할 일 많다고. 할 수도 없고 할도 많은데 뭐 그거를 뭐 죽기 살기로 EV 맨데이트를 이제 저기 폐지하는 거를 뭐 취임 첫날 왜 하겠냐고, 그지? 당선되고 나면 이게 오바였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날 거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그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모르고 있던 배터리의 호재거리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